나이 들면 피해갈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인 퇴행성 관절염. 바로 알고 관리하고 제때 치료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병원 정형외과 황지우 교수님을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퇴행성 하는 말이 많은데요. 퇴행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퇴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역행성.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퇴해지고 특히 이제 관절도 마모되고 그래서 그런 변화를 퇴행성 변화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하는 거겠군요. 예, 그렇죠. 이제 관절을 나이가 들면서 많이 쓰다 보면은 관절면이 마모가 되고 닳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절염.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균성 관절염과 무균성 관절염이 있는데 이러한 무균성 관절염 중에 하나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퇴행성 관절염 하면 무릎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중에 무릎 관절염이 가장 많은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흔히 보는 건 무릎 관절인데 손가락, 발가락 뿐만 아니라 척추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절에서 다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하지, 고관절이나 슬관절이나 발목 관절 같은 경우는 체중 부하를 해야 되고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무릎이라고 하는 건 관절 운동 범위가 많고 체중 부하를 직접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퇴행성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증상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랑 아까 말했던 그 무균성 관절염 중에 하나이긴 하는데 질환 자체는 매우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활액막을 자가 항체가 생겨서 활액막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활액막이 붓고 그 활액막 때문에 관절이 파괴되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보다 관절 변형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약물 치료가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류마티스 내과라고 하는 분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정형외과에서 많이 담당을 하죠. 환자가 느끼는 자각적인 증상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더 파괴적으로 공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환자가 느끼는 자각적인 증상은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무릎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원인이 없이 오는 1차 퇴행성 관절염과 외상이나 수술이나 어떤 다른 질환과 관련된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지금은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거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이 1차성에서는 특히 비만, 과체중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의 무릎 통증을 느끼면 체중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아직은 과체중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앞으로도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쪼그려 앉는다든지 좌변식이라든지 논일 반일이라든지 그런 활동 자체가 관절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조금 피하시고 더 여력이 있으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 특히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그런 운동을 해서 관절을 더 보호하면 아주 좋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퇴근 강화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특히 이제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절을 쌓고 있는 근력이 강화되면 무릎에 가는 로딩이 좀 적게 걸리겠죠. 그 위에 있는 이 근육을 요거를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무릎을 쫙 펴고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운동 자체로도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면 대퇴사두근이 강화되고 그런 무릎이 좀 더 보호가 되겠죠. 그렇다면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예. 우리가 관절염은 대개는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한 1단계 초기나 2단계
정도 됐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조금 위주로 하고요. 3단계나 4단계 좀 진행된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효과가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관절경적인 변형 절제술이라든지 거기에도 효과가 없으면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치료를 받게 되죠. 요즘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연골 주사라는 거를 맞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관절이 초자 연골로 되어 있거든요. 그 초자 연골의 한 성분인 그 히루안,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관절 강내에 직접 주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2단계 초기 단계에는 파괴된 연골이 재형성되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연골 주사 아주 진행된 단계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골 주사의 하나의 맹점 중에 하나는 밖에 외부 병원, 작은 병원에서는 많이 놓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그 무균적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술과 관련된 주사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세균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골 주사는 신중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건강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서 건강 부족식품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홍화씨라든지 글루코삼이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이 됐다 하면 건강 보조식품보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관절염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처방을 하고 그 외에도 보조적인 식품을 드시고 싶다 싶으면은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서도 처방 코드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보조식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드신다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홍화씨나 미네랄이 풍부한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의 치료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다는 증명은 의학적으로는 아직 좀 미비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퇴행성 관절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거는 예방적인 치료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중에는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런 보존적인 치료나 무릎 관리를 통해서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아주 닳고 오래된 관절을 다 바꾸는 거를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의 가장 좋은 적응은 결국은 자기 관절보다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한 나이가 한 60 정도 이상의 나이가 있는 노인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진행성으로 엑스레이상도 아주 진행성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은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게, 너무 춥지도 않게 집안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남성심병원 건강비타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